안녕하세요. 증권사 트레이드로 있었던 스타 트레이딩입니다. 환율 상승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오늘은 환율과 국내 시장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지, 또 하락장 수익 내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죠. 환율 급등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 IMF 같은 혹은 2008년 같은 그런 금융위기가 찾아오는 건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계시죠. 특히나 이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하락장, 폭락장이 오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어떤 걱정들을 하고 계실 텐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것보다는 제대로 좀 알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하락장이 찾아온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처 방법 뭐가 있는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2008년. 한번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900원대에서 1500원대까지 거의 두 배는 안 되지만 상당폭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연말쯤에 급락 한 번. 그리고 후폭풍이죠. 2009년도 초에 거의 1600원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급등. 그리고 이후에 2010년까지 하락을 했네요. 그쵸? 환율이. 국내 증시 상황은 어땠느냐? 아래 보이는 건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 당시에 2000포인트를 넘어섰던 지수가 연말, 연초 되면서 이미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을 생각할 수 있나요? 이 시점에서 시장은 먼저 반응을 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상승이 나올 때 하락을 했다가 증시도 같이 상승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가 이제 이런 부분이겠죠.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과 우리 코스피 지수는 역의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 상관관계가 아니죠. 얘가 올라가면 얘가 내려가고 얘가 내려가면 올라가는 흐름을 갖는 게 사실은 맞는 표현이에요. 환율, 국내 증시에서는 제일 중요하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환율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게 되느냐? 이 원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잠깐만 언급하고 지나가면 내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10% 수익이 났어요. 근데 환율이 올라가 버리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왔을 때는 원화로 바꿔가지고 투자를 해서 원화로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본국으로 소환하려면, 송금하려면 환율로 적용받아가지고 달러로 바꿔야지 되세요. 근데 이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10% 수익이 났는데 환율에서 10% 손실이 날 수도 있고요. 내지는 주식에서 수익 난 것보다 여기서 손실 나는 가능성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환율이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환율은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 너무 올라가거나 너무 내려가면 둘 다 안 좋아요. 특히나 급등하게 되면 경쟁하고 있는 일본, 미국, 유럽 기업들 내지는 중국 기업들에서 가격 경쟁력이 많이 약해집니다. 현대차, 그리고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마찬가지죠. 그런 여파 때문에 사실은 이제 환율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 자, 호갱 투자자가 되지 않는 방법, 그게 이번 영상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뭐냐? 이렇게 급등이 나타나고 났을 때 결국 그런 거죠.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많은 투자 상품들이 이런 차트를 그립니다. 하물며 비트코인도 가상화폐도요. 급등 나타나고요. 꼬라박았다가 2600만원, 700만원까지 올라가서 하락. 그리고 쭉 하락했죠. 이게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 어떤 상품의 패턴이고요.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똑같은 투자 패턴을 갖습니다. 여기에선 투자 안 해요. 내지는 하더라도 소액만 하죠. 그리고
급등이 나타나게 되면 돈이 더 투입됩니다. 500만원 가지고 하던 투자자가 갑자기 이제 2천만원이 투자가 되는 거죠. 돈을 좀 벌어요. 근데 다시 내려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벌었던 게 아까우니까 못 털고 있죠. 여기서 추가 자금이 투입되거나 고점이 올라가서 돌파될 땐 어때요? 터는 게 아니라 야, 이게 얼마 간다더라. 비트코인이 3천만원 간다더라. 5천만원 간다더라. 삼성전자 주가가 300만원 간다더라. 400만원 간다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락을 하면 못 털어요. 못 털어요. 왜? 여기서 이만큼 수익이 났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털어? 그쵸?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더라는 거죠. 자, 여기도 보게 되면 이건 이제 제가 차트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여기서 발생됩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어땠느냐? 시장이 조정 한번 나타나고 괜찮아. 나 괜찮으니까 좀 살래? 시그널을 보냅니다. 1905고 그쵸? 뭐 환율 올라가도 큰 상관이 없네. 시장이 안정권을 찾고 올라왔어. 그리고 어느 날 하락. 여기서 차트로 보이시죠? 갭이 발생을 합니다. 갭이 발생한다는 건 뭘까요? 기회를 안 준다라는 거죠. 장중에 내려도 사실 투자자들은 잘 못합니다. 근데 여기 있던 가격이 다음날 여기서 시작을 해버려요. 손절을 내보내나요? 못 내보내서요. 그런 어떤 손절에 대한 기준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시장이 찾아왔을 때 참다가 피날레가 나타날 때 여기서 손절을 내보내거나 혹은 미수, 신용 사용하신 분들이 반대 매매가 나가는 구간이 도래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어때요? 한 번 더 겁을 주고 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쭉 해서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까지 시장에 늘상 반복되는 모습이에요. 지금 2009년이죠. 지금 현재가 2019년 4월 29일인데 늘상 이런 시장이 반복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해야 될 건 뭐냐? 환율 올라간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시장이 조정받으려면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조정이 나타나고요. 조정이 나타나는 시점에는 개인들이 몰렸을 때예요. 개인들이 하나도 안 몰렸다. 다 주식들을 던지고 있는데 조정이 이런 식으로 예, 나타난 적은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내지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들이 주식이 없었어요. 주식을 사게끔 만드는 시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따가 설명을 드리죠. 자, 환율 한번 볼게요. 급등 나타날 때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환율이 급등을 해서 시장이 하락을 한 걸까요? 아니요. 이때는 다들 아시죠? 2008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리먼 사태, 기타 등등 우리나라에서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기보다는 미국, 어쨌든 해외의 어떤 악재가 발생을 되면서 글로벌 증시예요. 그쵸? 달러 가격이 급등을 하고 내지는 세계 글로벌 어떤 흐름이 안 좋고 안전자산, 골드, 엔화 이런 거에 대한 자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시장은 안정성을 못 가져요. 환율 급등 나타나고요. 시장 하락하죠. 외국인들 던지죠. 기관 던지죠. 기관 외국인 던지면서 손절 나타나거든요. 얘네들도 로스컷 제도가 있어요. 내가 갖고 싶고 있다고 이거 바닥인데 못 잡고 있습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서 자산 평가액이 얼마로 내려가면 종목의 하락률이 어느 정도 되면 주식을 던져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피날레 나타날 때는 너도 나도 그냥 던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흐름을 가졌습니다. 올라오는데 시간은 걸렸지만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6개월 정도. 그쵸? 이 고점을 넘어서는데 대략적으로 2년 정도. 어쨌든 하락은 아주 굵고 짧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박스권을 그리죠. 많은 시장에서 박스권 그리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당 시간을 뚫고 올라갈 때는 며칠이 안 걸려요.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가격적 흐름은 박스권을 그리다가
어느 순간 돌파가 나타나고 또 한 번 돌파가 나타나고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자, 저걸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 박스권 상당 시간을 그리다가요. 2008년입니다. 1월, 2월 달에 이 시점에서 이미 증시는 어땠느냐? 급락이 나타났어요. 나타났고요. 그쵸? 그리고 급등이 나타날 때 액션을 취해줍니다. 증시 급락을 하죠. 1750포인트 정도에서 1550포인트 정도까지 200포인트 정도 급락. 그리고 환율 좀 내려왔고요. 반등 기고 있을 때 증시는 쫙 해서 상승. 이 시점은 어때요? 환율도 상승하고 증시도 상승하는 정해 구조를 갖는 상황이 또 나타나죠. 이 구간 또 어때요? 하락할 때 증시도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원달러 환율과 우리 국내 증시가 뭐 역의 관계가 될 때가 많이 나타나지만 전반적인 어떤 큰 흐름에서 근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환율하고 증시하고 또 꼭 역의관계가 아닌 상황도 발생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2012년 최근의 상황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환율의 어떤 변화나 내지는 증시의 조정폭이 깊었던 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네요. 자, 2018년 작년이죠. 9월 말 10월 달에 이렇게 급락이 나타났어요. 그쵸? 코스피 지수 2350포인트부터 2000포인트까지 이렇게 급락이 나타났을 때 환율 변화를 한번 살펴보죠. 1110원에서 1140원 정도까지 올라가고 환율은 박스권을 그립니다. 또 다시 내려와요. 결국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증시는 급락 나타났고요. 반등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하단권에서 2100포인트, 2000포인트에서 왕복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가장 최근의 상황이죠. 4월 29일 1160원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날은 0.22%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1.7% 지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제가 매매했던 자료들을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4월 24일 날 이날이죠. 처음으로 1140원대를 뚫고 올라가서 1150원대 안착을 한 날이죠. 그러면서 증시가 하락이 나왔었고 여파로 이틀 정도 더 조정을 보이고 다음날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환율은 제자리, 그러나 증시는 어쨌든 급등 양상. 이걸 왜 보여드리냐라고 하면 환율, 저나 여러분이나 저는 그래도 제도권에서 어쨌든 트레이딩룸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환율 가지고 시장을 예측한다. 내지는 환율 자체를 예측한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갱 투자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모든 상관관계들이 내가 다 이해하고 어느 시점에 조정이 나타나고 어느 시점에 반등이 나타나고 이걸 계산에 넣으면 안 되세요. 이거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 치고 훌륭한 투자자들이 없다라는 거죠.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분석일 뿐이에요. 그러면 전반적인 어떤 환율에 대한 연관성이나 상관관계를 생각을 하고 그게 첫 번째겠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환율은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대략적으로만 알고 계시라는 거죠. GDP니 경제성장률이니 증시 분석이니 이런 거에 목매지 마세요. 내지는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어째도 들어도 이해하기 되게 어렵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해하기 어렵던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현재 기관 외국인들이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 그쵸? 그게 키포인트예요. 주식을 사는 사람이 많다. 내지는 연기금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를 떠받친다. 수많은 악재가 쏟아져도 상승 나타납니다. 내지는 삼성전자가 실적 좋다라고 발표한 날들 한번 주가들을 보시죠.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을 했던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실적이 역대 최대급이다. 어쩌다 나오죠. 단기적으로 반등했다가 3, 4일 내지는 한두 달은 하락세를 그려요. 이 패턴이 왜 나타날까요? 그쵸? 결국 호갱 투자자를 만드는
여론몰이 내지는 환율? 당연히 중요하죠. 그쵸? 얼마나 말을 갖다 하기가 좋아요. 환율 급등이 나타났고 증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내지는 환율이 지금 추세 상단으로 이평선을 갖다가 결집을 보였고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지금 이제 상승 랠리에 시작되면 이거 얼마까지 갈지 모른다. 1200원도 지금 코앞에 와 있다. 라는 얘기가 얼마 뒤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시장 상황이든 말든 일단 내가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나는 언제 털어야 되는지 내지는 정말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나는 현금을 확보하고 내지는 수익을 갖다 창출할 수 있는지 이거에 포커스를 두시라는 거죠. 환율 가지고 백날 떠들어 봐야 네,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 가지고 투자한 사람들 연말에 연초에 주식 잡았나요? 여기서 웬만한 종목들 4, 50% 내지는 100%까지 상승 나오는 종목들 상당히 속출했습니다. 그쵸? 근데 두려움에 떨고 내지는 어떻다 시장 상황이 어떻다 이런 얘기에 귀담아서 투자에 대입을 시켰던 분들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쵸? 고점에 올라오면 고점에 올라서 못하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시장 상황이 늘 지금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락장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현재로서는 높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락장이 나타날 때 과연 지금 이 방법 중에서 아시는 방법 뭐가 있나요? 내지는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에 사용해 본 방법이 어떤 거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인버스 ETF 정도겠죠. 내지는 인버스 ETF보다는 상승할 때 수익 나는 뭐 레버리지나 그냥 일반 ETF 이런 쪽에 많이 뭐 경험을 해보셨거나 투자를 해보셨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상품들에 대해서 어떤 구조적 측면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조정? 예,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가능성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2, 3일짜리 조정으로 끝날지 내지는 뭐 1, 2주가 될지 아니면 정말 중장기 추세 하락이 나타날지 몰라요. 근데 이 구간에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해서 제가 수익을 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뭔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시점이면 맞지만 환율 상승이 무조건 두려움의 존재, 대상으로 여겨질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에 맞는 대응을 내가 하면 된다라는 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모르면 당해요. 근데 모든 걸 다 전문적으로 안다라고 해서 그게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결과만을 초래하진 않더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